예, 부총리님, 감사원에서 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오면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죠. 예, 해야 됩니다. 예. KIC의 징계 종류가 뭐뭐 있죠? KIC요. 예. 주의 촉구, 견책. 주의가 정책. 징계입니까? 아니요, 이제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 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주의가 징계냐고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정직, 부지, 감봉, 예. 견책,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은 감경을 해라 그러면은 부총리님 보통 예. 뭐 이거저거 잘했으니까 감경을 한다면 감경을 하면 한 단계를 합니까? 두 단계를 합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한 단계 하고, 일반적으로는 아주 한 특별한 단계를 경우에는 하죠. 두 단계도 할 수가 그리고 있겠습니다. 고의가 없었을 때 하는 것이죠, 대개.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처음 경미한 과실 뭐 이럴 때죠. 예, 그런 거. 예. 자, KLC요. 경미한 과실이 있을 때 감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25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으면 이거는 경미한 겁니까? 중대한 겁니까? 그 어느 건 말씀 다 아니, 어느 건인가, 네. 회사에 25만 달러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경미합니까? 경미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25만 달러 자체는 금액이 큰데요. 다른 거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경미하지 않죠, 25만 예. 달러면은. 예. 자, 감경은 경미한 과실일 때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리고 대개 하면은 하더라도 한 단계를 감경을 하는데,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고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정확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뭐든지 발주를 할 때 우리가 채점 기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걸 사후로 변경을 하는 게 기준을 변경하는 게 그게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고의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이 경우마다 틀릴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걸 일부러 한다. 그걸 받으시고 분명히 고의고요. 알고 보니 처음에 기준을 잘못 정했다는 것이 투명하게 됐을 경우는 그렇죠. 고의가 그건 아닐 경우도 과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예, 과실로. 예. 자, KIC요. 예. 그러죠. 자문사를 선정하고 이럴 때 어떤 선정 기준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네, 아까 부장님 말씀드린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하는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사후에 변경한 건데. 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의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문사 선정할 때 감사원에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한 사항이면 고의라고 봐야 되겠죠? 변경한 게.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안 된다라고 감사원에서 특감을 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예. 그래서 그렇게 지적이 나왔으면 그거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작년 10월에 있지 않아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그 뒤에 왔기 때문에 보고받기로는 고의가 아니고 잘못된 과실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수수료를 보통 몇 퍼센트 합니까? 1.5%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 수수료를 얼마로 하냐, 성공수 얼마 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성공모수 빼고 일반적인 자문 수수료 보통 1.5%죠? 예. 근데 여기를 2.5% 주자했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서 했을 때 자, 프로젝트 엔젤스 지금 재무 자문사를 선정하는데 예. 25만 달러 플러스 2.5%였어요, 수수료가. 2.5% 이상하죠, 좀 다소. 자, 좌우지간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특감을 해서 사무주식팀장 정모 씨한테 정직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 결론은 견책을 내렸어요. 2단계를 뛰어내렸어요.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서 보고를 듣기로는 이 자체가 고의적으로 해서 그 회사를 유리하게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다저스 투자를 막았다. 이 투자 실무 사무팀들이 새로운 자문사를 선정해서 새로운 기준을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감경을 하더라도 한 단계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2단계를 감경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한 거다.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회사의 손실을 막았다. 25만 달러는 나갔지만 A라는 결과적으로 업체가 선정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고를 해서- 받았는데 예. 기준을 변경해서 A라는 업체에 유리하게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게 이게 적극적인 그리고 헌신적인 업무입니까? 아니 저기 기왕에 이제 B라는 업체가 회사 처벌 사전에서 규정에 예.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 예. 그리고 경미한 과실 예. 이 경우에 감경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 그리고 감경은 보통은 한 단계가 감경이에요. 예.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혔는데도 2단계를 감경을 시킨 거라고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약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와서 보고를 받고 납득했던 이유는 그 이제 우리가 문제된 그 스포츠 회사 인수하는 건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가 손실이 3억 불 이상 된 1억 5천만 달러 이상 된 손실을 막았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걸 제기해서 투자 자문사를 바꿨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뭐 말씀하실 게 아니라 중간에 지금 25만 달러가 지금 특혜라고 지적된 게 분명히 감사원에서 그렇게 감사도 지적하는데 왜 그렇게 2단계씩이나 유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것도 내가 이해관계 상충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이해관계 상충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말은 A라는 업체를 선택함에 따라서 그 업체가 다른 업체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좀 더 불리한 일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건 회피를 해야 되겠다. 이건 당연히 할 수가 있고 본인한테 대한 이해관계 상충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이유로 드는 게 A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해관계 상충을 회피해서 결국 플러스가 되게 된다라는 이유를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고 있고 그러면서 2단계를 감경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부의장님 제가 다시 또 직원들이 저한테 좀 쪽지를 준 거는 제가 늦게 와서 이제 몰랐습니다만은 그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포상이 있어서 아마 포상으로 한 단계 이걸로 한 단계 아마 이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약간 나중에 잘 자세히 살펴보고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국권이 프로젝트 엔지니어사에 대해서도 이미 주의처분에서 이미 결정을 이미 결정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US 바이아웃에 대해서도 결정을 받았고 각각 별개의 건에 예, 이미 한 건은 결정이 다 종료가 징계가 끝났고 예,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두 가지로 징계해라 이랬는데 이거저거 다 잘했습니다. 따라서 2단계를 우리가 봐줘야 된다. 두 건을 다 봐줘야 된다. 말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자세히 조사해서 보겠습니다. 있으시면 저한테 세부적으로 예, 설명을 해주시고 예, 아니면 이 부분 잘못된 거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